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식특공대 3부 시작해보시죠.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미장은 휴장이었고요. 그래서 바로미터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주를 또 챙겨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금요일장입니다. 굉장한 변동을 또 겪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9,380선을 넘어가기도 했던 오전장을 지나서 오후장 다시 좀 상승분을 반납하게 되면서 정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초 다시 플러스 마감에 성공하나 싶었던 구간도 있었지만 마이너스권 나타났고 코스닥은 더 아쉬웠죠. 더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다만 950선 깨졌던 부분을 회복시켜가면서요. 966선에서는 자리를 만든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증시 호황처럼 보여지는 지수지만 코스피 쪽에서는요. 하지만 남의 잔치처럼 느껴지는 것 또한 사실이죠. 지금의 종목 관점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은지 먼저 이재상 위원님과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재상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바로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와, 정말 만선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선을 이끄는 종목군이 몇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종목이 포트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체감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관점으로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해야 할지 오늘 팁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없으면 그냥 사면 되죠. 그죠? 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살 때, 아,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아, 그거는 삼성전자 10만원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6만원부터 10만원까지 올라왔으니 얼마나 많이 올라왔겠습니까? 근데 그런 타이밍 자체,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타이밍을 보고 사는 건데, 언제든지 열려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이 투톱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계속 방향성은 가게 돼 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의 흔들림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서로의 공격이 중단되지 않으면서 실무 협상이 이제 딜레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항상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이런 좀 잡음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약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맞겠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걸 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또 중단을 했답니다. 공격을 서로. 그래서 다시 월요일 날부터는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신 분들은 실망할 게 아니라 월요일 날 다시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없으면 사면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투톱,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 투톱, 우리가 포워드라고 하죠. 포워드 12개월 PER이 지금 삼전의 경우에는, 삼전의 경우에는 지금 6.88. 그리고 하이닉스가 현재 7.64입니다. 아직도 PER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걸 공격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없는 분들은 사셔도 된다.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이걸 우리가 저평가라고 하죠. 상대적으로 우리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의 견줄 바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직도 PER이 낮다.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시는 거지 가격을 보고 그리고 이미 상승폭에서 보고 사시려면 아무래도 타이밍이 늦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제 발표가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메모리 쪽에 우리 상승세, 뭐 투톱이 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다음 주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실적을 발표했을 때 우리 지난번에 브로드컴의 사례를 볼까요? 네, 브로드컴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향후에 대한 불투명성 이런 거를 발표하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이틀간.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나온 이후에 어떤 식의 표명을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FOMC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들, 지금 이제 케빈 씨가 등장하면서 매파적인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또한 AI에 묻힐 수 있는지 이게 이번에 시험 때 오르겠죠.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그런 발언 때문에 이번 주에 조금 어떤 혼돈의 시장이었지만 결국은 이 AI로 과연 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이겨낼 수가 있을지 그거는 다시 또 다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과 함께 다음 주에 상승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시청자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어떤 분도 없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에 시장이 변동성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도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생명 일봉인데 요게 이제 애프터마켓이 애프터마켓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네, 음봉으로 내려왔는데 뭐 경고에 대한 내용,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경고 공시가 나왔었고, 그리고 본사에서는 지금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이 IPO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부인을 하죠. 네, 우리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으로 인해서 이만큼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저기서 누가 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기금 매수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 연기금이 15일째 매수 중이다. 네, 이거 다 지금 연기금이 쭉 사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연기금이 던져서 낮은 가격에 팔려고 할까요? 연기금은 뭐 한 번 매수가 들어오면은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옵니다. 제가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 연기금이 18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그런 종목을 제가 또 공개해 드릴 텐데 이 종목도 여기 계속해서 연기금이 15일째 매수하고 있다. 이 종목도 뭐 20일 이상 매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고점이 37,000원대인데 저는 충분히 뭐 4만 원 이상 그리고 5만 원 가까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꿈꾼다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면서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준비가 되고 있고 실제로 미래에셋 생명을 미래에셋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다. 왜 매수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주식을 갖다가 사들여야지만 미래에셋 생명을 자진상폐를 시킬 수 있고 자진상폐를 시키게 되면 다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IPO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그때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의 사실은 이제 주봉이 어제 좀 내려왔는데 요거는 요 자료는 애프터마켓이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마 주가가 요 정도 내려와 있지 않나.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요거는 이제 뭐 3주째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고점보다는 좀 내려왔습니다. 어제 종가가 요게 좀 반영이 안 돼서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가 후성이라는 종목, 이 종목은 반도체와도 관련이 있죠.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가스. 근데 이 회사가 국책과제를 진행하기로 했죠. 여기에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2차전지 전해액과 관련된 국책과제를 받으면서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후성의 실적을 보면 갑자기 후성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제가 요즘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면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추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정받을 때 거의 매도가 없다. 큰 손들은.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매출이 32%나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주가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1차 반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N자형 반등이 대기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 외국인과 기관이 여기서 팔았냐? 네, 소량밖에 안 팔았습니다. 그거는 서서히 가벼운 조정 이후에 급등을 다시 한번 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생방송에서 제가 드리고 나서 지금 한 137% 올라갔는데 충분히 뭐 200% 이상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전혀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어느 타이밍에서 해야 될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1선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이 금요일날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그런 봉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매수가 들어가셔도 되겠죠. 특히나 주봉 상태를 한번 보면요. 네, 주봉 상태에서 봤을 때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격만 눌렸지 큰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던 이제 심택이라는 종목인데 심택도 뭐 이 시간에 제가 드리고 나서 이제 186%나 이제 올라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저 바닥권에서 출발해서 186%. 사실은 이게 퍼센테이지가 중요하지 않은 게 이와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그 대덕전자 이런 회사들이 FPCB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간이 제품을 뜯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반도체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기판 그리고 이렇게 휘어지는 뭐 테이프처럼 감겨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FPCB인데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데가 심택이고 특히나 이제 AI에 맞춰서 속텐2가 매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도 계속해서 매출이 늘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뭐 심택이라든지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입니다. 네, 지금 AI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AI 확산으로 봤을 때 첫 번째 확산했던 게 FPCB 그리고 두 번째 이 AI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들 네, 이런 식으로 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어떤 회사가 실적이 좋은지 그리고 향후에 실적이 좋아질 건지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심택은 매출이 39%나 성장을 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매출이 늘고 있고 특히나 연기금이 8일째, 네, 8일째 매수 중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매출도 중요하고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주가의 상승이겠죠. 그리고 이걸 누가 샀느냐, 그리고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연기금이 8일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도 사면 된다. 연기금은 조정받을 때 계속 사고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내려오면 더 내려올 것 같아서 팔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 연기금의 매수는 이 구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와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랠리를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택의 주봉 상태를 볼까요? 네, 주봉 상태 보시면은 이런 큰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조정받을 때 우리가 사야죠. 그죠? 이 조정은 바로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어졌던 이런 박스권. 그리고 나서 반등한 다음에 다시 이제 N자형 반등.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기에 적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중에서 우리가 AI 확산해서 봤을 때 FPCB, 그 다음에 장비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올라가기 전에 벌써 한참 전에 저 구간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제 62% 최근에 올라간 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차트가 잘려 있지만 수개월 동안 박스권을 유지하다가 올라온 게 이번에 최근 들어서 급등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보셨던 심택이나 후성처럼 N자형 조정을 받고 있다.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우량한 조정을 받을 때가 바로 매수 구간이다. 뭐 15만 원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가능하겠고요. 이 회사도 매출이 32%나 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AI와 관련해서 이제 반도체들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107억. 이것도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실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역시 이런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가 되겠다. 이 회사는 전공준 장비 쪽을 하고 있죠. PER은 한 38배 정도 되는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사는 구간이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안 나왔다면은 당연히 20만 원 부근에서 한번 흔들어 주고 착시를 한 다음에 다시 15만 원에서 반등하면은 그러면 25만 원 가겠네라고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종목의 주봉 상태를 볼까요? 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 찬스고 지금 구간이 바로 이제 5주선 부근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아마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될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 협상이 이어질 게 예상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자본들은 아마 우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숱하게 종전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AI에 관련된 종목들을 매수에 다시 또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말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데 비탈길을 걷고 있죠. 하지만 잘 마무리될 수순이다라고 시장에 관심이 모여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의 기회 흔들려질 때면 오히려 기회로 살펴보면서 종목 관점 가져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급 주신 종목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요.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네페스 아크를 언급 주셨는데요. 이 종목 바로 63,500원 체크가 되는데요. 저때가 6월 1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냥 바로였습니다. 네. 위원님,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100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매수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올라가게 네. 되면 뭐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급이라고 그랬죠. 최근 2주 동안의 기간이 한 350억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 2주라는 거는 잠깐 차트를 보시면요. 자, 2주 구간이 어디냐? 바로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전부 다 연기금이 순매수가 들어왔다.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350억 정도를 매수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이 시간에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하프 조정 구간. 그러니까 이 바닥권에서 올라온 폭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반등한다. 그 구간에서 없는 분들이 매수가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페스 아크는 뭐 후공정 테스트 분야의 장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반도체 쪽에 이 후공정 업체들 그리고 전공정 업체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 워닝 IPS 전고청 전공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서 반도체 관련주를 매수하시면 되겠다. 아직까지는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하면서요. 추가적인 움직임 기대를 해볼게요.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아바텍인데요. 삼성전기가 막 치고 올라가니 아바텍에도 기회가 있는 걸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래량 수반되면서요. 자꾸 윗방향으로 가려는 흐름 나타나는데 위원님 여기서 충분히 더 노리시나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N자형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2주간 기간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MLCC 관련주로서 얘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MLCC 관련주들이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아바텍, 한캠 이런 종목들이 MLCC 관련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마가 확산되는 AI 테마 확산에 가장 첫 번째가 FPCB였고 그다음에 장비였다면 이번에는 다시 이 MLCC 분야를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바텍과 삼성전기 한캠을 이렇게 묶어서 같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바텍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게요. 네이버인데요. 한번 확 올랐다가 지금 뭔가 자리를 잡아가는 구간. 한 23만 원대에서 자리 잡는데 이거 뭔가 삼각형 만드는 것처럼 차트상은 보여지는데 기대감 측면에서도 괜찮을까요? 네, 이런 종목을 우리가 이제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 네이버가 역시나 제가 이제 수급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기금이 한 달 동안에 4,850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9,6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이 물량들이 지금 올라가는 폭 그리고 하락하는 거를 모두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량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은 젠스랑이 얘기했던 10배. 네, 젠스랑이 네이버는 앞으로도 10배가 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종목을 좀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현재 고점 대비해서 좀 내려왔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계속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보유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분들을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다. 네이버 언급주 받아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관심주를요 2가지 챙겨주셨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다스코입니다. 네, 다스코 단열재 보드 제조 회사고요. 네.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는데 시단에서 193억 규모의 태양광 EPC를 수주하는 그런 가시화가 되면서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바닥권에서 처음에 이렇게 올라올 때는 여러분들이 매수해 볼 만한 관점이 있다.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올라왔을 때는 그만큼의 상승폭이 커지기 때문이죠. 네, 다스코는 목표가를 44,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원으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2,800원입니다. 오랜만에 다스코 언급 주셨네요. 4,400원 한번 목표 주가 잡아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관심주 큰 종목에서 챙겨와 주신 것 같아요. 위원님, 알테오젠이요? 네, 제가 알테오젠을 한 3년 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맞아요. 이 시간에. 예. 네. 근데 이제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이 회사는 지금 MSD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그락소 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서 실제로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매출이 2025년도에 매출 2천억에 영업이익이 1,000억대가 넘는 그런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향후에 이런 라이센스 계약이 계속해서 이어질 계획이고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됐고 그리고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등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이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이 올라와 줘야지만 코스닥과 바이오가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알테오젠을 공략해보자. 목표가는 49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럴 때 보는 거다. 언급 주셨는데 일단 40 정말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 눈높이 낮아졌잖아요. 응원해 보도록 합니다. 자, 이어서 잠시 후에 9시 30분에 또 시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들어가면 어떤 거 들을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살짝 언급드렸는데요. 네. 연기금과 기관이 18거래일 이상 계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바닥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공개해 드릴 텐데 아마 그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든지 매수해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연기금이 손실 내고 나가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계속해서 올라갈 텐데 그 종목을 바로 잠시 후에 9시 반에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잠시 후에 노하우도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이 어려운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급 매집이 탄탄하게 들어온 종목 플러스 앞으로의 노하우까지 언급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여러분 9시 30분 많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재상 위원님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바로 김도영 어드바이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많아요. 280 갔어요, 어제. 그죠? 네. 온 세상이 반도체에 쏠려 있습니다. 다음 주 경로는요? 지금 현재 시장의 움직임, 제가 안내드리고 강조드린 대로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SK스퀘어와 삼성전기의 움직임이 국내 시장을 이끌면서 9,000포인트에 대한 돌파. 그런데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극단적인 쏠림 현상, 그게 거래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 시장의 변화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극단적인 건 맞습니다. 극단적인 건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 그리고 스퀘어 이 4개의 종목만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삼성전기, SK스퀘어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반, 실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지금 사람들은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나라 증시가 2,000포인트 미만일 때는 테마, 급등, 기대감 이런 것에 대한 니즈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줬던 시장이었다라고 한다면 2,000포인트에서 레벨업이 된 지금 현재의 시장이 무엇을 집중하고 있다? 바로 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 국내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어느 부분과 비슷하다? 나스닥. 이전에 나스닥에 대한 상승과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그렇게 본다면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영업이익의 70에서 80% 정도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국내 시장을 9,000포인트 넘게 끌고 온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 다음 행보가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행보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나? 여기에 우리는 하반기에 열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SK그룹입니다. SK그룹 안에서 하이닉스를 앞세운 AI 인프라에 대한 확장, 그리고 국내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철저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에 대한 본질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이 SK그룹은 단순한 메모리 판매를 뛰어넘어서 인프라 시장에 대한 진출까지 교두보를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엔비디아와 TSMC 협력을 확실하게 공고하게 짜놓은 그런 상황이죠. 엔비디아가 GPU를 뽑아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TSMC가 후공정을 뽑아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가 튀어나오고 있는데 최태원 회장은 이번 월 말에 지금 예상으로는 미국에 가서 일론 머스크를 만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 머스크를 만날 것이다라고 보는 점. 그렇게 본다면 어떤 또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나느냐? 테슬라와 스페이스 X 관련된 이슈가 또 한 번 튀어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테슬라와 스페이스 X가 원하는 것은 AI5 칩과 AI6 칩이에요. 이 AI5 칩과 AI6 칩은 지금 현재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HBM 관련된 이슈는 바로 SK하이닉스의 또 한 번의 독주가 나타날 가능성이 무게를 두겠다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의 구간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냥 단순한 메모리에 대한 판매에서 이제 인프라 단에 대한 것과 솔루션에 대한 것까지 확대되는
기업에 대한 흐름, 그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ADR 관련된 이슈, 여기에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자금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괜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강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SK 하이닉스가 가장 선두에 서서 앞서가고 있는지, AI 시대에 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병목 현상은 쇼티지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단어 한 단어로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3년 내내 반도체에 대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GPU뿐만이 아닌 HBM, SSD, 전력, 냉각, 네트워크. 그럼 여기서 SK 하이닉스가 HBM과 SSD 그리고 그룹사 안에서 SK텔레콤과 SK네트워크스를 통해서 네트워크스 산업까지 확대감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 전력 부분에서 아직은 부족하지만 SK온이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니즈까지 확대감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명확한 그룹에 대한 방향성이 지금 구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AI 코퍼레이션에 대한 설립 자체가 미국 시장에 대한 상장 이벤트를 토대로 해서 나타날 것이고요. 미국 기업가에 대한 투자와 협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이 올랐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인가? 어떤 기업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집중하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SK그룹의 큰 그림 안에서 가장 뛰어난 SK 하이닉스와 그를 토대로 한 SK텔레콤 통신장비 부분이겠죠. SK스퀘어 지분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SK그룹이 이 AX의 총괄 매니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4개 플러스 몇 가지가 더 있을 것이에요. 이 안에서에 대한 공략 포인트를 잘 잡고 대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투자 포인트에 대한 이동이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점. 지금까지 제가 2023년 한미 반도체를 3만 원, 4만 원부터 안내를 드리면서 2024년, 2025년까지 30만 원이 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2024년에 대한 한미 반도체, 2025년에 SK 하이닉스, 올해 2026년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시장에서 매년 대장에 대한 흐름들을 콕콕 짚어서 안내 드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부터 우리 과거에는 GPU와 HBM, 메모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보여주면서 포트를 구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가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과 전력망, 변압기, 그리고 고다층 기판, 이 기판에 대한 병목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움직임,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이후에 대한 미래 동력, 한마디로 우리가 하반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바로 비용에 대한 절감과 전력에 대한 효율,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한 자동화, 이것이 다 AI 산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겠어요. 따라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 AI 데이터 센터, 이 AI의 핵심은 지금 현재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화는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반도체와 전력에 대한 인프라가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0번을 말씀드리고 매일같이 안내드리는 내용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혜주 7선을 뽑았어요. 아쉽게 삼성전자를 넣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나빠서 안 넣는 것이 아니라 사실 넣을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제가 약간 조금 조절을 했는데
세 개는 SK그룹으로 뽑았고요. 세 개는 그 전력기기, 변압기에서 뽑았고요. 하나는 그동안 좀 움직이지 못했던 기판 산업의 MLB 부분에 이수페타시스를 좀 넣어놨습니다. 국내 수혜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매력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서 관심 종목에 반드시 올려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비싸요. SK 하이닉스 280만 원, SK텔레콤도 이제 뭐 지금 10만 원이죠? 10만 원 정도 되고요. SK 스퀘어가 180만 원. LS 일렉트릭이 지금 현재 한 5만 원 정도? 얘도 한 110만 원 정도 되고요. 효성중공업 300만 원이고요. 이수페타시스가 좀 저렴하죠? 11만 원 정도. 그래서 고가 종목들이 좀 질비해 있는데 고가 종목에 대한 니즈를 지금 현재 이 주식특공대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거부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1,000원짜리 종목으로, 10,000원짜리 종목으로, 10만원짜리 종목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은 1,000원짜리 이 1,000원과 2,000원 사이에 대한 니즈를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 주식 수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내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1,000원짜리 종목을 사면 주식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내가 투자하는 건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주식 수에 대한 니즈를 조금 낮추시고 안정적이면서 고수익금을 올릴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야 된다. 지금 이게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의 시장 트렌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전력 인프라를 볼 것이고 어떤 포인트로 반도체를 볼 것이고 이런 성장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의 포인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SK 하이닉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지금은 ADR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은 요 근래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 이후에 정말 강한 급등이 나타났어요. SK 하이닉스의 ADR이 상장된다라고 했을 때도 비슷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ADR이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마이크론을 견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상장이 미국 시장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기대감이 우리를 더욱더 들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 포인트 안에서는 이제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 시장에선 과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과열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쏠림 현상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이 쏠림이 왜 나타나는지, 이번 쏠림 현상을 토대로 국내 시장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이 명확해졌다. 어떤 것? 실적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에 우리는 더더욱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근래 정말 큰 폭에 대한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실적이라든지 그 이벤트, 이슈가 충족되지 않아서 상승폭을 대부분 다 반납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삼성전기, SK 스퀘어는 이렇게까지 올랐는데 빠지지 않고 있을까? 이게 바로 실적. 주식은 이익에 대한 함수로 이루어진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실적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우리는 집중하고 대응하자라고 보겠습니다. 자, 리스크는 AI 데이터 센터가 실제 투자 확정으로 이어지는지, 이것은 무슨 얘기냐? 더욱더 확대되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대가 나타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전력기기에 대한 수주 기대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이게 연결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0기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건설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12기, 14기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전력기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더욱더 확대되면서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 여기에 집중도를 더욱더 높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릴 것인데 AI 시대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도 있겠지만 관심 종목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그를 통한 성공적인 전략 포인트 여러 가지 부분들을 놓고 대응하자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형주로 완전 쏠려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대형주로 완전 쏠려 있는 시장. 그런데 저는 이 흐름이 끊기거나 꺾였다라고 보지 않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자금 쏠림 현상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방위적인 수주에 대한 그 수급에 대한 그 낙수 효과가 확대되는 그런 시장에 대한 흐름을 기대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말씀드릴게요. 축하드리겠습니다. 10배거가 돌파됐습니다. 제가 작년 8월 28일 날 여의도 클래스에서 안내드렸을 때 가격이 26만 6천 원이었어요. 전일자 채 1년이 되기 전에 SK 하이닉스는 289만 1천 원을 찍으면서 10배거 돌파 성공이 나타났습니다. 이 그냥 작은 종목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 기업으로 10배거가 나타난다. 제가 이 대세 상승장에서는 큰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안에서 10배거가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강조드렸던 종목이 제가 작년 8월 28일부터 지금까지 MTN 방송 하루에 2번씩 나오면서 매일같이 말씀드리는 종목이 SK 하이닉스거든요. 럭키세븐과 함께 끌고 오신 분들은 중간에 매수하신 분들은 또 추가 매수를 하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변화에 크게 요동치지 않고 수익을 극대화하셨을 것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상승장의 전략이고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전략에 대한 포인트. 이것이 바로 압도적인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쓸데없이 한 주도 팔지 말자라고 감히 말씀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구간, 이번에 6월 8일 날 6월 초반부터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 또 한 번 안내를 드렸어요. 조정은 곧 우리에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몇 프로 갔을까요? 56%에 대한 상승이 또 한 번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포트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종목. 그러면 이 SK 하이닉스 뒤를 이어서 SK 스퀘어에 대한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죠. SK 스퀘어를 5월 19일 날 안내를 드리면서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84%예요. 5월 달. 물론 그 전에도 안내를 드렸죠. 60만 원, 40만 원, 50만 원을 안내를 드렸는데 5월 19일에 안내 드렸을 때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하고 계신지가 가장 중요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전략적인 측면들을 잘 대응하시고 이 안에서 또 한 번의 추가 상승들을 우리는 노려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두 번째 10배거 달성을 기대하는 종목이죠. 이 종목은 우리 1월 3일 날 주식 특공대에서 안내드리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26만 원에 안내를 드렸습니다. 종목명은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가 전일자 241만 7천 원. 10배거까지 진짜 한 2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SK 하이닉스 10배거, 삼성전기 10배거, 이 10배거에 대한 향연, 어떤 종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포트를 구성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고 저는 6월에 대한 흐름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대장주에 대한 전략 포인트 잠시 후에 추가적인 코멘트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앞으로의 나날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급 주신 종목들 하나씩 저희 들여다보면서요.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우리 주식특공대 3부가 처음으로 런칭하고 나서 먼저 이 종목입니다라고 말씀 주셨던 종목이 삼성전기예요. 그때로 시간 돌리고 싶죠. 자, 지금 170% 가까운 상승폭 나타나고 있고요. 이 종목은 어디까지 달려가려나 거의 뭐
닉스 가면 전기 따라가는 호가의 움직임이라서 두 개 다 사면 이제 500만 원도 부족해요. 네. 500만 원을 사신 분들이 5천만 원이 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종목들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에 대한 니즈는 5개에 대한 성장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 근래 가장 핫한 MLCC. 두 번째는 MLCC의 뒤를 이어서 진짜 글로벌 수주 모멘텀이 폭발할 수 있는 실리콘 캐패시터. 세 번째는 FC BGA 쇼티지에 따른 가격 인상. 네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확대를 통한 카메라 모듈. 마지막은 2028년부터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는 코어스 공장 다음에 코피스 공정에 들어가는 유리기판. 이 5개에 대한 압축적인 전략이 삼성전기에 모두가 다 녹아져 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에 대한 움직임은 우리 여의도 주식특공대 3부에서 첫 번째 종목이기도 했어요. 그 구간에서부터에 대한 공략 포인트, 3월 중순에 대한 공략 포인트, 또 주식특공대에서 5월 9일 날 한 번 더 안내드렸습니다. 그때가 100만 원이었어요. 그때 진입을 하시기만 하셨어도 170%에 대한 상승. 자, 목표가 240만 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목표가 330만 원 상향 와우. 안내드리겠습니다. 330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이어서 그렇다면 또 다른 짝꿍, 또 다른 원조 SK 하이닉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작년에 1월에 얘기해 주셨을 때부터는 텐베거지만 최근 거 기준으로 해도 굉장한 상승폭이거든요. 솔직히 어디까지 열어놓으세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비공식적인 거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마음속 컨센? 마음속 컨센. 네. 마음속의 컨센은 럭키세븐답게 7자를 보고 있는 그 정도에 대한 1년 내요? 1년 내? 조금 더 길게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이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상승력을 보여줬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1위를 넘보고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에 대한 또 추가적인 공략 포인트가 또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목표가 340만 원으로 상향시켜드린 것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거쳐가는 구간일 뿐. 지금은 정말 이 SK 하이닉스 삼성전기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에 대한 포인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마이크론의 실적 또 우리 돌아오는 목요일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오늘의 관심주인데요. 어머, SK그룹으로 똘똘 뭉쳤네요. 네, 안내드릴 종목은 SK 지주사고요. 내년에 있을 자사주 소각을 한 20% 이상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분표 평가에 대한 이익이 올라갈 것이고요. 아까 전에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린 SK그룹의 AX 프로그래머로서에 대한 전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차트 볼게요. 자, SK를 제가 이전에 추천드린 이후에 그때 50만 원의 안내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70만 원 돌파, 이후에 6월 달에 대한 다시 한번 재조정,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나서 또 70만 원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어요. SK그룹에 대한 행보 안에서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사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100만 원, 손절 라인 56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제주 제조사 우리 김도영 어드바이저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SK도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어서 잠시 후 10시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 시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텐베거를 또 하나 노리고 있는 삼성전기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번 6월 달에 대한 전략과 하반기 압도적인 전략으로 우리의 계좌를 웅장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 준비 많이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함께 수익의 길 활짝 열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되는 다음 시장이길 바라면서요. 여러분의 고민들 다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